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위기설의 실체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도주는 과연 바뀔 것인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7월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시장 주도주를 비교를 합니다. 세 번째, 바이오, 은택트, 2차 전지들이 주도주로서 계속적으로 지속력을 보여줄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5시에 끝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8% 정도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03%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전히 혼조 국면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혼조 국면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도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도 좀 혼조 이런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금요일 시장에서 그나마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 내면적으로 상승 종목이 양시장이 많다는 측면이고,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이 많이 늘어났다는 측면이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중간에 또 악재가 한번 나오면은 한번 또 빠질 수 있는 상황의 여지는 항상 있다, 이러한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위기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월 위기설, 과연 위기가 올 것인가?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위기설이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닥치면 위기는 없었습니다. 미리 위기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7월 위기설은 다시 또 폭락한다, 이런 위기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인가, 좀 지루하게 시간적으로도 긴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락폭도, 그러니까 폭락 이런 것이 아니고 조정폭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위기설의 실체의 핵심은 다시 우리가 또 폭락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결론적으로 중기적인 조정이냐 아니면은 조정이 조금 짧게 나올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기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기설의 실체가 지금 보시면은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은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 사태가 재확산될 것이냐. 자, 이것은 일단 우리가 브라질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이와 같이 신흥 국가들이 다시 또 막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북한 리스크는 사실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부진 부분은 지금 7월 달에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만큼 나쁘지 않을 정도만 돼도 시장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2분기에 실적 우려심인데 조금 엇갈립니다.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있고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종목도 있고 또 예상만큼 나쁜 종목도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이 악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금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 잘못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도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상외로 바이든이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이것도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가지의 악재 가운데서 3개, 즉 북한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대선 변수, 이게 3개 정도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들은 어쨌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월 위기설은 너무 요즘 언론에서
과대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 위의 표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2200포인트를 한번 가본 상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서로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지루한 등락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최대 많이 빠져봐야 1900선 정도 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우리가 조정 과정, 이런 조정 과정에서 그러면은 시장이 종목들 주도주들이 다 폭락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들을 정리를 잘 해봐야 될 것이다. 자,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4,900억 좀 매도 위에 나와 있는 것이고, 기관들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짜별로, 아래에 날짜별로 지난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보면은 6월 19일 금요일 날 조금 샀죠. 그리고 6월 16일 화요일 날 조금 더 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부분들은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씩 들어온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완전히 매수 쪽으로 바뀐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도는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존의 주도주 맥락, 삼성 SDI, LG화학, 2차전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카카오. 약간 의외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포스코, KB금융, 현대중공업지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이런 쪽도 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난 금요일과 그 다음에 화요일날 샀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인덱스 개념에서 조금씩 사들어오는 분위기다. 기조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매도가 아니고 이제는 중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보통적인 경기 관련주들도 여기서는 더 이상 폭락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순환하면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장한테는 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도주 맥락을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이 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뀐다는 측면이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가 또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2000년 이후에는 언택트와 바이오 2차 전지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추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가속화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표는 미국의 주식 펀드들이 있잖아요. 펀드들이 섹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의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헬스케어, 바이오죠,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2020년 5월까지인데 앞에 건 볼 필요 없고 최근 것을 보시면 되죠. 헬스케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최근에 4월, 5월에 급작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술주 쪽으로도 3, 4, 5월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도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계속 최근에 들어서 5월 달에 많이 늘어났죠. 반면에 기존의 경기 관련주들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태 이후에 주도주 맥락군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맥락군들, 그리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맥락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분위기다. 소위자라는 우리가 팡 이런 게 미국의 기술주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가야 된다. 핵심은 실적이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 7개 종목군들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FM 가이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자, 셀트리온 2분기에 영업이익 증감률이 80%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135%, 그 다음에 LG화학, NC소프트는 100%가 넘습니다. 2020년 전체는 뭐 나중에 보기로 하고 2분기만 짧게 보더라도 이쪽이 여전히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2021년은 뭐 나중에 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고 있는 핵심은 주도주 맥락군들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만은 이러한 주도주 맥락 내에서 서로 순환을 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2차전지 LG화학이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나머지 좀 주춤주춤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LG화학이 다시 신고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금요일 모습, 헬스케어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우리가 역시 조정을 좀 받지만 큰 조정이 안 나올 것이다, 여전히 매수의 관점이던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 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SDI, 2차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와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 증권사 보고서들이 목표 가격을 어떻게 변경을 시키느냐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6월 이전 거는 뭐 필요가 없고요. 자, 6월 들어서 보면 6월 2일은 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6월 10일부터 나온 자료들을 보면 목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많이씩 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목표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실적이 좋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자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뭐 치료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과 무관하게 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 이런 부분은 기존의 실적이 좋은 데다가 보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우리의 전략은 변함이 없다. 어쨌든 30만원 위에서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 속도가 빨라질지 아니면은 속도가 조금 느려질지는 역시 우리가 조금 두고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와서 이 마지막 선으로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의 매수권역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만큼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이렇게 하는 접근으로 이 선을 그어놔 드린 것이고, 그 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이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뭐 좀 오른다고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사고 해봐야 그 폭이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장의 7월 위기설은 아무런 의미가 좀 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한 주도주 맥락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의외로 다음 주에 바로 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좀 빨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 문제의 어떤 돌발적인 악재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돌발 악재가 나와서 밀린다면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우려하실 필요 없이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